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사회보험TV에서는 지난번 사회보험 사상을 처음으로 주창한 프랑스의 콩도르스에 의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입법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81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사망한 프로이센 제국의 재상입니다. 이 프로이센은 현재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죠.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왜 사실은 굉장히 철일 재상이라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재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 오늘날 복지국가의 근간인 사회보험 제도를 그 비스마르크가 구상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독일 통일 후에 비스마르크는 게르만 민족의 내부적 통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게르만족기 통일 독일을 이룩하여 왕과 귀족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채찍과 당근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당근 정책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그 후진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 고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상당히 만연해 가고 있었던 그 유럽에서 사회주의로부터 독일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당근 정책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구상했다 하는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면에 이제 사실은 채찍 정책으로서는 그 노동운동이나 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채찍 탄압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이 사회주의의 바람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단으로 사회보험이 구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보험은 크게 보면 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 고용보험까지 노인장기용보험까지 있지만 사실은 사회보험에서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좀 늦게 도입됐고 독일에서 처음 구상될 때는 산재보험부터 구상됐습니다. 산재보험은 1881년에 비스마르크가 상무장관에게 초안을 만들으라고 하고 또 사회보험의 집행기관으로 제국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초안에서는 강제보험이고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재원은 750마르크 미만 노동자는 보험료를 면제시키고 연소득이 700에서 1500마르크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3분의 1, 그리고 연소득이 1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1884년 여의를 통과한 안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자본가가 부담하고 운영도 자본가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수정돼서 통과됐습니다. 사실은 이 산재보험은 처음 구상하기는 제일 먼저 구상됐지만 법 통과된 것은 1884년으로 건강보험의 전을 지칭하는 의료보험보다 오히려 늦게 도입됐습니다.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에 앞서서 오히려 만들어졌습니다.
산재보험 제치고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산재보험 도입과 관련해서 의회 반대, 그 당시에는 부르주아지가 의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부르주아지의 반대에 때문에 결국은 늦었죠.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이 산재보험이 도입되면 이 부담이 전부 다 누구의 부담이 된다 생각했겠습니까? 부르주아의 보험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결국은 실제로 이 자본가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이 됐습니다. 의료보험법은 사실은 산재보험과 다르게 그 각 조합주의가 이 원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길드, 공장, 기업 등 직장 및 직종 의료보험조합이 그 봉제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죠. 만들어졌고 자영인들이 지역 질병 금고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구공급이라고 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험료 부담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 노동자가 3분의 2, 사용자가 3분의 1 부담토록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대표자가 각 그 분권화된 금고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된 것이 1889년에 통과된 연금보험입니다. 그 당시 노령 폐질보험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비스마르크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가연금을 수령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이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89년 의회를 통과한 노령 폐질보험의 비용 중 일부는 직접적인 국가 보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국 재무성이 지급하는 50마르크의 정액 기초연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보험이 노동자 중심의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연금보험만 하더라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정액 기초연금 제도가 함께 도입했다는 거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령 폐질보험은 노사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관리기구에서 운영됐는데 보험료 비용 부담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비용 부담 구조가 다 다르죠. 각 제도의 특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재보험도 경우는 뭐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거지만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은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죠. 사실은 이제 마지막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 비스마르크가 이런 위대한 사회보험 제도의 구상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아직은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더 찾아지면 또 사회보험 TV에서 또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 TV였습니다.